뉴욕 증시는 4주 연속 상승한 데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데다 연준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약세로 끝냈습니다. 다우는 0.3% 떨어진 9,337로 마감됐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 연준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거래가 소강 국면을 보이면서 소폭 하락했습니다. 9월 인도분 WTI는 0.5% 내린 배럴당 70달러 60센트에 마쳤습니다. 미국의 경기 전망 분석기관인 블루칩 이코노믹 인디케이터스의 조사 결과 미국의 경제 전문가들과 기업인들의 90%는 현재 경기 침체가 올 3, 4분기에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을 줄이기 위한 전방위 압박에 나섬에 따라 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금감원은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를 요구하는 한편 대출을 많이 늘린 은행엔 불이익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 마켓의 최리나입니다. 간밤에 끝난 뉴욕 증시는 차익 실현 매물 때문에 약세로 끝냈습니다. 다우가 0.3% 밀려 9,337을 기록한 반면 나스닥은 2,000선이 붕괴됐고 그나마 S&P 500은 1,000선을 유지하는 정도였는데요. 경기 회복 기대감보다는 4주 연속 쉼없이 올랐다라는 데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는 모양새였습니다. 하지만 FOMC를 앞두고 관망세도 함께 짙어진 모습이었는데요.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리딩 투자증권에서 우성재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차익 실현 매물 때문에 약세 마감됐네요. 예, 지금 다우지수 하락으로 장 마감했었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 0.34% 하락한 9,337포인트, 나스닥 지수는 0.4% 하락한 1,992.24포인트의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오늘 새벽 장 마감하기 전이었던 지난주 금요일 실업률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이 강세장의 랠리를 이어왔던 만큼 시장에서는 하루 정도 쉬어가겠다는 차익 매물 욕구가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지금 템플턴 회장이 언급을 했었는데요. 지금 계속적인 상승 이후에 30% 가까운 추가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FRB가 오늘 밤 그리고 내일 열리는 이러한 FRB에서의 금리 결정과 지금 출구 전략에 대한 어떠한 언급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관망 심리가 시장에서의 차익 매물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은 다우지수 0.34% 하락으로 장 마감했었는데요. 다우지수의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다우지수 지금 약세로 장 마감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5일 이평선을 강하게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수는 약보합으로 장 마감했었는데요. 결국은 시장은 아직까지 유동성이 풍부한 흐름 속에서 강세장의 흐름을 이어져 나간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의 일중 흐름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다우지수 장 초반 약세로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의 차익 매물 욕구가 커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약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장막판 들어서 저가 매수의 유입과 함께 계속 다시금 낙폭을 줄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약 0.3% 하락으로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일단 무엇보다 가격 부담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지금 3월 저점 대비해서 뉴욕 증시가 평균 한 50%나 상승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뉴욕 증시 이밖에 이슈들이 있으면 좀 챙겨주십시오. 예, 이제 종목별로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실적 발표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이 좀 달라졌었는데요. AIG가 급등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모기지 관련 업종들의 강세로 인한 AIG의 급등이 있었습니다. 라디움 그룹 그리고 PMI 그룹 같은 모기지 관련 업종들이 강세를 이룬 이후에 오늘 장 마감한 미국 장에서는 모기지 관련 업체인 프레디맥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시장에서 128%나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급등으로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프레디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서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일회성 항목을 제외했을 경우 주당 11센트의 손실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128%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와 함께 페니메 같은 모기지 관련 업체 또한 강세장을 보여주면서 56%대에 가까운 상승장을 이끌었었는데요. 결국은 이러한 흐름을 이어받으면서 금융주들이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결국은 미 증시 어제 낙폭을 좀 축소하는 데 가장 큰 힘을 보탰던 금융주들이 시장에서의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낙폭을 축소하는 데 많은 힘을 보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반면 골드만삭스에서는 종목별로 투자 의견을 상향하거나 하향하는 모습을 보면서 종목별로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 머크에 대해서는 투자 의견을 상향하면서 1.6%에 가까운 상승세를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준 반면에 리서치 인모션 같은 이제 스마트폰 업체 같은 경우에는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5% 가까운 하락세를 나타냈었습니다. 또한 전자제품 소매업체인 베스트바이 같은 경우에도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한 여파로 5% 가까운 하락세를 이끄는데 시장에서의 지금 관망세 속에서
주요 기관들의 리서치 보고서에 따라 시장에서의 민감한 움직임 또한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지금 이러한 모습과 반면에 시티그룹에서는 S&P 500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에 대해서 실적을 상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의 안정심리 또한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S&P 500 지수의 편입 종목의 영업이익의 전망치를 주당 56달러로 주당 56달러에서 60달러로 상향 조정한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내년 순이익 또한 지금 전망치를 상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지수의 낙폭을 줄이는 데 힘을 보태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투자 의견 때문에 웃고 울었던 구체적인 종목 얘기까지 한번 들어봤는데요. 뉴욕 증시 지수 자체를 놓고도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제 미국 증시 계속적인 강세장을 이어주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더 이상 상승할 수 없다. 비관론과 낙관론이 지금 계속 양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지금 이제 템플턴 회장인 이제 모비우스 같은 경우는 세계 증시가 30% 가까운 조정을 이룰 것이라는 언급을 내놨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보통 증시는 70%에 가까운 상승세를 이끌어져 나왔었는데요. 보통 어느 정도의 큰 상승 이후에 20에서 30% 가까운 되돌림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30% 가까운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언급을 내놨었습니다. 또한 지금 BCEI에서는 미 경기 후퇴 국면에 로 인해서 3분기에 저점을 찍을 것이라는 언급을 내놨었습니다. 지금 실업률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등 지금 주요 지표들 또한 경제 회복에 대한 힘을 보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이러한 언급들이 3분기 이후 4분기부터는 다시금 성장률이 계속적인 상향 조정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3분기부터 저점을 찍고 올라올 거라는 이야기는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노출되었던 부분이었던 만큼 시장에서는 지금 이러한 부분이 크게 부각되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주요 이제 FRB에서 있는 이번 FOMC 회의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향방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지금 해밀턴 교수 같은 경우에는 실업률이 지금 이제 추이가 아직은 간망할 때라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지난주 금요일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업률이 나오면서 지수가 큰 상승 흐름을 이어져 왔었는데 지금 이러한 실업률은 일시적인 효과 이후 다시금 9.8%대 가까운 실업률이 나올 수도 있다는 우려감을 내놓으면서 시장에서의 이러한 것들이 차익 매물 욕구를 불러일으킨 데 힘을 보태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S&P 500 종목들의 평균 PER이 지금 18배 정도가 됐으니까요. 가격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곧 조정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고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올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뉴욕 증시의 어떤 전망도 영향을 좀 미쳤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오늘 밤부터 이틀 동안 열리게 되는 FOMC에 집중이 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는 잠깐 숨고르기 정도의 어떤 양상이 펼쳐지지 않았나 싶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 전에 나왔던 실업률이 9.4% 예상보다 괜찮은 성적을 내놓으면서 이제는 좀 경기가 살아나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FOMC에서 출구 전략이 나오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의견들도 많지 않습니까? 오늘 밤 그리고 내일 FOMC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나올 거라고 보시는지 일정 좀 챙겨주시죠. 예, 지금 이제 FOMC 회의가 이제 11일, 12일 날 있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실업률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나오는 모습이었지만 이미 어느 정도 예견된 바였었습니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실업률이 어느 정도 안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일시적인 효과로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감 또한 계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FOMC의 의장인 버냉키 의장 또한 지금 아직까지 출구 전략을 논하기엔 시기상조라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과 인하에 대한 이야기 또한 지금 계속적으로 찬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금리는 아마 동결될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금리 인상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의 부담감 그리고 실업률이 아직까지 잡힌 게 아니라 일시적인 9.4%가 나왔을 수도 있다는 우려감 또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금 오바마의 경기 부양책이 계속적으로 얼마만큼 시장에서 효과를 낼지 그 여부에 따라서 출구 전략은 나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주요 지표들보다는 11일과 12일 날 열리는 이러한 FOMC 회의록이 중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농업 부분, 노동 생산성과 이제
도매 재고 지수 또한은 이제 조금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예상치는 노동 생산성 같은 경우에 4.7%, 도매 재고 지수는 마이너스 1%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이 부분은 얼마만큼 상회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경제 지표에 대한 또 다른 힘을 보태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염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 낙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분기 46.3으로 나타났었는데요. 지금 50일 기점으로 해서 경기의 회복과 그리고 후퇴에 대한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의 소비 심리 그리고 계속적인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3분기 이후의 경제 회복에 대한 언급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소비 경기 낙관 지수 또한 상승할 것으로 지금 예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러한 주요 지표들과 FOMC 의회록이 발표되는 12일 그리고 이제 오늘 열리는 FOMC에서 벤 버냉키 의장과 그 지금에 있는 그 회원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내놓느냐에 따라서 시장에서의 한 단계 더 힘을 보탤지 아니면 차익 매물 욕구가 더욱더 커질지의 여부가 향방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꼼꼼히 챙겨보시면서 시장을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지금 앞서 화면에 나갔지만요. 갖가지 이제 지수들도 지표들도 발표가 되지만 무엇보다도 FOMC 결과가 더 큰 주가의 영향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제로 금리를 유지할 전망이다라는 말씀까지 한번 들어봤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뉴욕 증시는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고요. 유럽 쪽도 한번 보죠. 역시나 약세로 끝냈는데 차익 실현 매물이 역시나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이제 지난주 주말 이제 최고치를 계속 갱신하면서 시장에서의 피로감이 더욱더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시장은 그렇게 크게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었는데요. 영국과 이제 주요 유럽 지수들이 1% 가까운 하락세를 나타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시장에서의 조정 그리고 이제 큰 폭의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보다는 시장에서의 단기 상승에 따른 피로감으로 인한 기간 조정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영국은 0.19% 하락,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는 0.4%, 0.74% 하락으로 장 마감했었지만 시장에서의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가운데 오늘 열리는 미국에서의 장 그리고 FOMC 회의가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유럽 증시 또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같이 염두하시면서 시장을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럽 증시 기간 조정에 들어간 것 같다라는 말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국제 유가는 어떤가요? 역시나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었어요. 예, 이제 유가 같은 경우에도 미 증시가 하락을 하면서 시장에서의 차익 매물 욕구가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지금 유가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3분기 GDP 성장률이 올해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벗어나지 못할 거라는 우려감이 나오는 가운데 이론적으로는 유가가 70%를 돌파하는 것은 시장에서 무리라는 이야기가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하지만 지금 시장은 수급의 요인으로 인해서 미 증시가 계속적인 상승 랠리를 이끌어가는 가운데 70%를 강하게 지지해 줄 것이라는 의견 또한 만만치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유가 또한 지금 70불 내외에서의 혼조 장세로 시장을 보시면서 혼조 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염두하시면서 시장을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좀 강해지면서 유가는 밀렸지만 미 달러화는 오름세로 끝이 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요.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8월 11일 화요일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설경제신문 이상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윤중현 장관이 기자간담회 했는데 부동산에 대한 추가 규제를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네,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취임 6개월을 맞아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이 최근 집값 급등 현상에 대해서 이 거래량이나 거래 금액으로 볼 때 이 정상화에 다가가는 과정이다라면서 현재로서는 총부채 상환 비율 DTI가
같은 이런 추가적인 조치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고 있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중현 장관은 또 이 분양이나 아파트 공급 촉진 제도 등을 통해서 이 공급과 수요의 밸런스를 맞춰 시장 정상화와 함께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셋값 급등 문제와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직접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제 지금 국민들의 관심이 몰려있는 이제 세제 개편안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윤 장관은 내년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를 예정대로 추진을 할 것이라면서 이 감세 기조를 그대로 밀고 갈 것임을 천명을 했습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의 8.15 대국민 메시지에 담긴 이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요, 이 지금까지 강조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이 서민과 중소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면서 이 하반기 재정 지원도 이 상반기에 마찬가지로 이 경제적인 취약계층에 집중될 것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이 경기 전망에 대해서는요, 이 3, 4분기 이후 회복 속도가 다소나마 좀 둔화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3분기와 4분기가 다소 걱정이긴 하지만 아직 재정 집행분이 약 40% 넘게 남아있고 또 IMF 성장률 전망이 정부 공식 전망치와 크게 다르지 않은 점으로 수정된 점 등을 봐서 현재로서는 큰 문제는 빚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낙관하는 눈치였습니다. 네.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추가 대책을 내놓을 생각이 없다라고 밝혔는데 이번엔 또 별도로요. 윤 장관이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연말에 폐지하겠다라고 밝혀서 또 주목을 끌었었죠. 네, 그렇습니다. 윤중현 장관은 임시투자 세액공제가 정부의 기업 보조금 형태로 변질됐다면서 이 R&D 투자나 또 에너지 절약 시설, 중소기업 지원 등과 같이 이른바 기능별 세제 지원으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좀 다소 용어가 어렵기는 합니다만 임시투자세액공제 줄여서 이제 임투공제라는 말로 쓰이는데요. 한마디로 기업이 시설 투자를 하면은 투자한 금액의 일부를 세금에서 깎아주겠다 이러한 말로도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이제 일반인들이 연말에 하는 소득공제와 비슷한 개념으로 네. 이제 생각을 하면 기업이 투자한 만큼 세금을 깎아주는 그런 제도로 생각을 하면 되겠는데요. 뭐 현대자동차가 공장을 증설을 한다든가 네. 또 포스코가 철강 공장을 지을 때 그만큼 세금 혜택을 기업에게 줘서 그만큼 투자를 좀 촉진하는 예. 그러한 대책으로 좀 풀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1982년도에 이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거의 20년 넘게 유지해오던 정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네. 윤중현 장관은 이러한 이 임투세액 공제가 일부 대기업에만 집중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른바 서민 중심 정책과는 별로 맞지가 않는다면서 이러한 공제를 폐지할 것이기 때문에 세금 혜택을 원하는 기업들은 좀 가급적 올해 안에 투자를 집중하길 바란다. 이렇게 또 당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별로 반겨하는 눈치가 아니고 아무래도 네. 세금을 깎아주는 거를 철회하겠다고 하니까 반길 기업은 당연히 없는 게 당연한 이치겠지요. 예. 20년간 깎아주던 세금을 받겠다고 하니 아무래도 찬성을 하기는 좀 더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이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요. 정부가 기업의 투자 확대를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면서 투자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임투세액 공제를 폐지한다는 것은 별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반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 정부의 의지가 워낙 확고해서 과연 기업들의 뜻이 반영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자, 그리고 R&D 관련해서요. 정부가 의료 부문, 글로벌 의료 부문을 좀 겨냥을 해서 첨단 의료 복합 단지를 하나 세우겠다라고 했는데 그 관련해서 지역을 대구와 충북 오송 지역으로 선정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어제 이제 보건복지부 주최로 이 첨단 의료 복합 단지 지역을 선정을 했는데요. 이 두 지역이 선정이 됐습니다. 대구 신서혁신도시와 충북 오송 생명과학단지 두 곳이 공동으로 선정됐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이 두 지역에는요, 오는 2038년까지 시설 운영비 1조 8천억 원, 또 연구개발비 3조 8천억 원 등 모두 5조 6천억 원이 투입을 돼서 이 글로벌 의료 시장을 겨냥한 이 신약개발 지원센터와 또 첨단 의료기기 개발 지원센터, 또 첨단 임상 시험센터 등 이른바 종합 연구 공간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 정부는 이번 이 첨단 의료 복합 단지에 따른 기대 효과를 굉장히 크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의료 산업에만 약 45조 원의 기대 효과, 또 여타 산업 파급 효과가 약 37조 2천억 원 등 약 생산 증가액만 약 82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로 창출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네. 고용 창출만 해도 약 38만 2천 명이 달할 것으로 현재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첨단
의료복합단지 유치전은요, 이들 두 지역을 포함해서 전국에서 10곳이 치열한 경쟁을 펼쳐왔는데요. 네. 서울과 수도권을 포함해서 전국 각지에 내놓을 이 지방자치단체들이 대거 이 사업에 뛰어든 바가 있습니다. 이 정부가 의료산업을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할 의지를 보일 만큼 이들 지역의 기대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대구 신서와 충북 우송 네. 이들 지역이 앞으로 어떻게 개발될지도 관심사겠고 또 앞서서 이제 10곳이 경합을 벌여서 최종적으로 이 두 곳이 선정됐다 말씀하셨는데 한 곳이 아니라 사실 두 곳 복수 선정이 이루어져서 그 배경에 혹시 정치적 논리가 좀 개입이 된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좀 있지 않습니까? 예, 먼저 이제 앞에 부분을 지적을 해보자면요, 당장 이들 이제 이번에 선정된 대구 신서 지역과 충북 오송 지역 같은 경우 앞으로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의료 산업의 메카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예.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국내외 우수기관 20곳이 입주를 할 예정이고요. 또 벤처기업들도 입주해서 이른바 이 우수 연구기관들과 공동 연구를 당장 추진을 하게 됩니다. 예. 또 이제 원스톱 비즈니스 센터가 들어와서 각종 이 연구 활동을 지원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도 이 국제적 수준의 이 주택과 공원 또 체육시설도 함께 제공돼서 이제까지 좀 나왔던 신도시들과는 조금 개념이 다른 그런 산업단지 겸 신도시가 개발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이제 정부의 예상처럼 장밋빛 미래만 펼쳐져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무엇보다도 당초 예상과는 달리 이제 애초에 한 곳이 선정이 되기로 했었는데요. 이게 두 곳으로 나뉘어서 선정되면서 좀 정치적인 고려가 이루어진 게 아니냐. 조금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 대구 지역에만 주기는 좀 정치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좀 정치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이제 충북 지역을 같이 끼워 넣은 게 아니냐 이러한 전망이 벌써부터 의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지역만 선정하기, 특히 이 경상도 지역만을 선정하기에는 대단히 부담스러울 것이었을 거란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벌써부터 이 탈락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 지역민들과 지자체들이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 일부에서는 행정소송을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후유증이 결코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중복 투자에 따른 예상 낭비 문제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신화 지역과 또한 기대보다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과거 이 국가산업단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사업지로 선정된다고 곧바로 성공으로 연결된다는 것 역시도 성급하다라는 지적입니다. 그렇죠. 이 무엇보다도 이제 성공을 위해서는 이 중앙정부와 지역정부의 체계적인 지원과 동시에 또 관련 기업과 산업에 대한 지원만이 이 의료산업을 국내 대표 산업으로 살릴 수 있는 길이라는 점 좀 모두가 명심했으면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무시할 수 없는 뉴스가 있죠.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어제 2박 3일 일정으로 방북길에 올랐습니다. 지금 한간에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면담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마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어떤 정부의 특사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관측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어제 오후 경기도 파주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서 평양 방문길에 올랐죠. 현재도 평양에 머물고 있고요. 내일 네. 이제 서울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네. 이 현 회장은 북한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북한 당국에 억류돼 있는 현대아산 직원 유모 씨의 석방 문제와 관련해서 이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게 좀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지난해 7월 이후 중단된 이 금강산 관광의 재개 논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가봐야 알 수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좀 말을 아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현 회장이 이번 방북에는요, 이 맞달인 정지 현대 U&I 전무가 동행을 하고 있고요. 또 현대아산의 계약 직원 담당 실무급 부장이라고만 신원이 밝혀져 네네. 있는데요. 한 명이 대동을 했습니다. 앞으로 2박 3일간 내일까지 평양에 좀 체류를 하면서 이 북측 인사들과 이 유 씨의 석방 문제 및 또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협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제 이번 현 회장의 방북에서는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이제 관측되고 있어서 기대가 그만큼 커지고 있는데요. 이 현 회장이 김 위원장을 만나서 이 유 씨 억류 사태에 대한 해법과 함께 또 남북관계 정상화와 관련된 좀 모종의 메시지를 받아오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예. 관측들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좀 경색된 이 남북 당국 간의 이 대화 채널이 좀 되살아나는 계기로 좀 작용했으면 하는 그러한 전망입니다. 그러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무엇보다 제 1차적인 관심사는 어떤 큰 그림보다는 현재 지금 억류돼 있는 현대아산 직원 유모 씨의 석방 문제가 될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관계 개선도 이번을 계기로 조금 더 진전을 볼 수 있을지 여부도 역시나 2차적인 관심사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현 회장의 방북의 최우선 현안이 무엇보다도 현재 이제 135일째 억류돼 있는
있는 현대아산 근로자 유모 씨의 속박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방북기간 현 회장은 이제 북측이 조사한 내용을 청취를 하고 이 유 씨 처분에 대한 북측의 방침을 듣게 될 전망입니다. 예. 현재로서는 이제 당국은 유 씨 석방에 대해서 섣부른 예단은 아직까지는 좀 자제를 하고 있지만은요, 유 씨가 소속된 회사인 현대아산이 그간 이제 북측과 이 유 씨 문제를 놓고 물밑 협의를 진행해 온 것이 사실이고요. 또 이 최근에 또 빌 클린턴이 방북 등에 따른 좀 상황이 어느 정도 좀 변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따라서 좀 낙관적인 기대도 조심스럽게나마 좀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현정은 회장의 방북으로 말미암아 좀 얼어붙은 남북 관계가 어느 정도 전환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좀 기대치에도 좀 관심을 모아지고 있는데요. 네. 이 뭐 금강산 관광이나 또 개성관광 재개 문제가 또 거론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정부의 결단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인도적 대북 지원이 과연 다시 재개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 전문가들은 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번 현 회장 방북을 계기로 좀 다소나마 전향된 이 대남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러할 경우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금요일로 예정돼 있는 이른바 8.15 경축사를 통해서 과감한 대북 접근 의지를 표명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 이러한 관측들을 좀 전문가들은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남북 관계가 그만큼 급속도로 좀 풀릴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 이러한 시각이 현재로서는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8.15 광복절을 앞두고 클린턴 방북에 이어서 우리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이 급속한 남북관계 진전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 서울경제신문 이상훈 기자와 함께해봤습니다. 이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 주 연속 쉼없이 오른 데 따른 부담을 느끼며 뉴욕 증시가 차익 실현 매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약세 마감됐는데요. 다우는 0.3% 밀린 9,337로 장이 끝났고요. 나스닥도 2,000선이 붕괴됐습니다. 1,992포인트, S&P 500이 그나마 1,007포인트 정도로 1,000선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였는데요. 경기 회복 기대감보다는 일단은 좀 한번 쉬어가자라는 분위기가 컸었던 것 같습니다. 당장 오늘 밤 그리고 내일 밤 미국 FOMC의 출구 전략 관련해서 어떤 멘트들이 나올 것인가에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이런 관망세 속에서 또 우리장은 어떻게 움직이는지요. 1시간 뒤 출발센 증시로 보다 자세한 우리장 얘기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